여러분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고 있는 건강 상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과를 정성껏 깎아 드시고 입가심으로 아삭하게 씹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입안 가득 넣었던 그 달콤한 사과 한 조각이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을 사정없이 찢어버리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이 조합으로 드시다가 신장 필터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채로 찾아오십니다. 사과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저도 같이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퉁퉁 부어있던 몸이 가벼워지고 신장 수치가 기적처럼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사과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날카로운 칼날이 박히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여러분의 노력이 오히려 몸속에 시커먼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3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일 밥 먹듯이 챙겨 먹는 유제품이거든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위를 지키려고 매일 사과를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신장 필터를 파괴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폭발하는 위장의 수호자입니다. 특히 노년기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잡는 최고의 선택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화학 공장이라서 음식끼리 만나면 불꽃 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조합은 보약이 되지만 어떤 조합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을 진흙처럼 막아버리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대한민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당연히 신장이 약해지는 거라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피를 씻어내는 투석기계 앞에서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그 3%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만나는 순간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3가지 최악의 상극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사과의 효능을 1000배, 1000배 높여서 신장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는 사과의 칼륨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살리는 신비의 조리법입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 한 조각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독소를 뿜거나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신장은 선명하고 촘촘한 그물망 같아서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성분들을 아주 매끄럽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살, 70살이 되면 이 필터 조직인 사구체는 이미 수억 번 이상의 세탁 과정을 거치며 얇아지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약해진 필터에 사과가 가진 특정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페틴이 풍부해 최고의 보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근육을 경직시키고 온몸이 붓고 기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소중한 신장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주치의를 곁에 두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식탁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와 짠 반찬들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 원장님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 한 조각 먹는 것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데 그게 왜 독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조합은 그야말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을 먹고 사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짠 김치나 젓갈 혹은 장아찌 같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신장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마치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듯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은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이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사과의 칼륨 성분이 위장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트륨을 내보내느라 이미 초비상 상태인 신장 필터에 사과의 칼륨이 갑자기 쏟아지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여과 기능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유리창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순식간에 금이 가며 깨지듯이 여러분의 미세한 신장 필터인 사구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며 다시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이는 결국 신장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 뒤에 먹는 사과는 신장 내압을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사구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트륨이 혈관벽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의 산성 성분과 칼륨이 더해지면 신장의 여과막은 마치 부식된 철망처럼 쉽게 찢어지고 맙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잔뜩 섞인 소변을 보게 되거나 아침마다 눈가가 퉁퉁 부어오른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3살 김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례가 떠오릅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 때마다 짠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는 곧바로 사과 반쪽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것이 위장도 돕고 신장도 보호하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하지만 1년 뒤 김 선생님의 신장 수치는 평생 기계에 의지해 피를 씻어내야 하는 투석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는 사과를 먹었을 뿐인데 왜 제 신장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건가요?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습관 하나가 평온해야 할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소가 파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속의 삼투압 농도가 조절되지 않으면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 펌프를 연결해서 억지로 짠물을 밀어 넣으면 결국 필터망이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사구체는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식탁 위에 이 무서운 조합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후 사과 한 조각의 달콤함에 속아 소중한 생명줄인 신장을 시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장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짠 음식을 드셨다면 적어도 2시간은 신장이 나트륨을 온전히 처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신장의 혈관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평온을 되찾은 뒤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여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귀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지식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짠 음식 뒤에 바로 사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김치와 짠 음식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이 하얀 유제품이 사과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진흙처럼 막아버리고 뼈를 녹여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과 안타까운 사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치와 짠 음식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라면 건강을 위해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이 하얀 유제품이 사과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진흙처럼 막아버리고 뼈를 녹여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마시는 우유와 입가심으로 즐겨 먹는 요거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원장님, 우유랑 사과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데 그게 왜 독이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교한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우유와 사과의 조합은 그야말로 신장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제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인성분을 신장에서 아주 매끄럽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필터인 사구체가 낡고 얇아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인성분이 무서운 독소로 돌변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이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응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은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지점은 바로 혈액 속의 인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장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인은 우리 몸의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내어 혈액 속으로 끌어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와 사과가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구멍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만들고
신장 필터에는 딱딱한 석회가루를 뿌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 속의 풍부한 칼륨과 유제품의 인이 결합하여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진흙처럼 막아버리면 결국 신장 사구체는 산소가 부족해져 하나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수치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과와 요거트가 변비와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듬뿍 버무려 드셨습니다. 무려 3달 동안이나 정성껏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처음 일주일은 화장실도 잘 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렵기 시작했고 밤에는 자다가 5번 이상 긁느라 잠을 설칠 정도로 극심한 소양증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뒤쪽 신장 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깜짝 놀라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할머니의 혈액속인 수치는 정상보다 3배나 높았고 신장 기능은 이미 투석 직전 단계인 30%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과와 요거트의 잘못된 만남이 신장 혈관을 석회화시켰고 쌓인 독소가 할머니의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뼈 건강 생각해서 우유랑 요거트 챙겨 먹은 것뿐인데 왜 제 신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식단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려 평생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신장은 소리 없는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처럼 아차하는 순간에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사과의 칼륨이 유제품의 인성분을 무리하게 신장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신장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고압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필터는 터지게 되고 혈액 속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유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갑상선 곁에 있는 부갑상선은 혈액 속의 인수치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호르몬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뼛속의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이는 다시 신장의 여과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드러운 요거트 한 컵과 아삭한 사과를 즐기고 계시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줄인 신장 필터가 끈적한 진흙에 막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사과와 우유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들의 자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여생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유보다 더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이 구황작물이 사과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에 돌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유보다 더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세 번째 상극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겨울철 별미로 혹은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이 고구마가
사과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원장님, 사과도 건강에 좋고 고구마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최고의 구황작물인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 신장 필터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그야말로 사정없이 찌르는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고구마에는 모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성분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의 유기산과 고구마의 칼륨, 그리고 옥살산이 위장 속에서 만나면 서로 엉겨붙으면서 딱딱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인 옥살산 칼슘 결절입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고운 비단망에 날카로운 모래알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구체 여과막은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에 의해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신장 필터는 염증이 생기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구마에 가득한 칼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도 칼륨 덩어리인데 여기에 고구마의 엄청난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드신 사과와 고구마가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에 돌을 채우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 세박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으셨고 매일 점심마다 찐 고구마 2개와 사과 반쪽을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2달을 정성껏 드셨을 무렵 박 선생님은 평소보다 허리 뒤쪽이 묵직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아픈 줄로만 알고 더 열심히 고구마와 사과를 드셨다고 해요. 결국 박 선생님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신장 필터 기능은 만성 신부전이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앞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하며 오직 건강에 좋다는 채소와 구황작물만 먹었는데 왜 제 신장에 돌이 생기고 망가진 건가요? 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고구마의 옥살산이 사과와 만나 신장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돌로 변해 필터를 찢어버린 겁니다. 라고요. 이처럼 무지에서 비롯된 식습관은 보약조차 독약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찢어진 사구체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위험한 조합을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기시면서 다시는 내 몸을 망치는 조합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신장을 살리고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3가지 상극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짠, 김치와 유제품, 그리고 고구마까지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는 잘만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살리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기적의 명약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과와 만나면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죽어가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첫 번째 기적의 황금 조합과 조리법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늙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고 사구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최고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장 필터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을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밭의 인삼이라 불리는 무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무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를 천연 소화제이자 해독제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사과와 무는 신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부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과에는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페틴이 풍부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생으로 드시면 칼륨 대사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무의 강력한 해독 성분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잡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쌓이는 산성 노폐물과 요독입니다. 신장 필터가 낡으면 이 독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온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때 사과와 무가 만나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의 알칼리 성분이 사과의 유기산과 결합하여 신장 필터 구석구석에 낀 석회가루와 노폐물을 녹여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찌든 때가 가득한 정수기 필터에 전용 세척제를 넣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를 시원하게 청소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조리법입니다.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절대로 차가운 성질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은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바로 사과 무즙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한 알과 무 3분의 1, 토막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칼륨 독성을 줄이는 비법이 들어갑니다. 무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사과 역시 씨앗은 독소가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껍질째 준비합니다. 믹서기에 갈기 전에 물을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완화됩니다. 이제 사과와 살짝 데친 물을 함께 갈아주세요. 이때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 1컵을 섞어 미지근한 온도로 만듭니다. 이 따뜻한 사과 무즙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밤새 쌓인 독소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뽑아내 줄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무의 이뇨작용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매끄럽게 밀어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6살 김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김 선생님은 평소 만성 피로와 함께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위장에 좋다는 사과를 드셨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맑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죠. 저는 김 선생님께 당장 사과와 물을 함께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거품이 섞여 나오던 소변이 맑아지면서 신장 여과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사과에 무 하나 더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내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한 알과 무 한 토막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20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싱싱한 무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보약 같은 세정제를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만큼이나 신장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낡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빠지고 몸이 찬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과와 만나면 신장의 온도를 높이고 세포 재생 속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두 번째 기적의 음식,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 무즙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장 기력을 회복시키고 지친 신장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과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정비례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이는 다시 신장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때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죽어가는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사과를 따뜻하게 쪄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가 꿀, 그리고 계피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생과일 속에 든 칼륨 때문에 과일 한 조각 먹는 것도 겁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과를 가열해서 익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를 따뜻한 수증기로 가열하면 사과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의 구조가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8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 부드러워진 팩틴은 신장 필터인 사구체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요독과 중금속 그리고 미세한 염증 찌꺼기들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벌꿀의 천연 효소와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더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차갑게 식어있던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벌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신장세포의 상처를 치유하는 천연 항생제이며 계피는 한의학에서도 신장의 보일러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신장은 몸이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기능을 멈추는 장기인데 사과찜의 따뜻한 기운이 신장의 문인 명문고를 두드려 잠자던 해독 에너지를 깨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살 최 선생님의 기적 같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최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진 만성 신부전이 단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등산은커녕 집 앞 동네 산책도 힘들어 하셨죠. 무엇보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단백뇨가 심해지자 의사로부터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당장 생사과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사과찜을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과일을 익혀 먹는다는 게 생소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과일은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딱 한 달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던 손발의 부종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 무엇보다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며 신장 여과율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사과를 쪄서 먹었을 뿐인데 몸에 생기가 돌고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나들이도 거뜬합니다. 라고요. 신장에 독소를 남기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오니 신장 필터가 비로소 안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과꿀 계피찜 조리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먼저 사과 하나를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사과의 윗부분을 뚜껑처럼 1cm 정도 자르고 숟가락을 이용해 가운데 씨 부분을 깊게 파내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사과씨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으니 반드시 깨끗하게 파내야 합니다. 이제 씨를 파낸 빈 공간에 벌꿀 한 큰술을 채워 넣습니다. 이때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벌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신장 염증을 잡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핵심 재료인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분이 사구체 깊숙이 전달되게 돕습니다. 이제 자른 사과 뚜껑을 다시 닫고 내열 용기에 담아 찜기에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쪄줍니다. 사과가 투명하게 익고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쪄낸 사과는 마치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푸딩처럼 변합니다. 숟가락으로 사과 살과 그 안에서 우러나온 꿀물을 함께 떠서 천천히 씹듯이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차가운 성질의 사과가 따뜻한 약성으로 변해 여러분의 아랫배와 허리 뒤쪽, 신장 부위를 따뜻한 온기로 감싸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과찜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신장은 온종일 걸러낸 혈액의 찌꺼기를 정리하는 대청소를 시작하는데 이때 따뜻한 사과찜의 유효 성분들이 신장 필터의 복구 작업을 강력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져 기운이 없거나 소변의 거품이 늘 탁해서 걱정이셨던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보약은 없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 사구체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주는 이 따뜻한 정성을 여러분의 몸에 선물해 보십시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원장님,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걸 왜 굳이 찌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수십 년을 일해 지쳐 있습니다. 지친 신장에 딱딱하고 차가운 음식을 던져주는 것은 지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를 찌는 그 정성스러운 시간 동안 사과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약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익은 사과살이 입안에 닿는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치유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여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독이 아닌 약을 흡수하게 됩니다. 최 선생님의 사례처럼 여러분의 신장 수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따뜻한 위로와 재생의 에너지를 가득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는 사과의 칼륨 수치를 조절하면서도 신장 사구체의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마지막 기적의 식품이 남아 있습니다.
사과와 검은 콩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마지막 핵심 비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 무즙과 사과찜만큼이나 신장의 근원적인 힘을 길러주고 지친 신장 조직의 회복을 돕는 마지막 기적의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우리 몸의 뿌리이자 정력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사과와 만나면 신장 사구체의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독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특히 사과와 검은콩 그리고 생강이 만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콩의 칼륨과 단백질이 부담스러울까봐 멀리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조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검은콩의 단백질 흡수를 돕고 무거운 성질을 가볍게 만들어 신장이 편안하게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더해지면 사과의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고 신장의 온도를 높여 사구체 필터가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살 박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박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당뇨를 앓아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늘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죠.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조만간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사과와 검은콩을 이용한 특별한 조리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다리의 붓기가 싹 빠졌고 무엇보다 신장 필터의 여과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의사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신장의 독소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신기능을 채워주는 기적의 조합이 박 선생님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조리법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는 사과 검은콩 조리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콩 한 컵을 깨끗이 씻어 물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불린 검은콩을 팬에 살짝 볶아주는 것입니다. 콩을 볶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특정 성분은 줄어들고 항산화 성분은 극대화됩니다. 이제 볶은 콩과 물을 넣고 푹 삶아주세요. 콩이 부드럽게 익으면 여기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과 반쪽과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넣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과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콩이 다 익은 마지막 단계에 넣어 딱 5분만 더 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의 비타민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생강과 검은콩의 약성이 사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완성된 사과 검은콩탕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따뜻한 차처럼 드셔보세요. 설탕이나 소금은 절대로 넣지 마시고 본연의 구수하고 달콤한 맛을 즐기셔야 합니다. 이 따뜻한 한 잔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청소하고 밤새 쌓인 요독을 시원하게 뽑아내 줄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원장님, 사과만 먹어도 좋은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검은콩과 생강을 넣어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낡은 필터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필터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막혀버립니다. 검은콩은 이 필터 자체를 튼튼하게 보수하는 재료가 되고
생강은 필터가 얼어붙지 않게 데워주는 연료가 됩니다. 사과와 검은 콩, 그리고 생강이 만나는 그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은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튼튼하게 보수하는 생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 사과 검은 콩 조리법은 아침 공복에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비워진 위장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 따뜻한 영양액은 신장의 사구체 입구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거나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치료제는 없습니다. 신장에 독을 쌓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이 지혜로운 식단을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 꼭 선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신장은 비명을 지르던 암살자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돌아옵니다. 박 선생님이 경험한 그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공포를 버리고 오늘 배운 이 기적의 조합으로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20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3가지 음식과 약이 되는 3가지 기적의 조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 수칙들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의 노년 인생을 바꾸는 최종 정리와 가슴 따뜻한 당부를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사과를 어떻게 먹으라는 식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줄인 신장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과라는 평범한 과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한 내용들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탁의 구성을 바꿔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과 한 알의 조리법을 바꾸는 그 작은 실천이 열흘 뒤에 여러분의 소변색을 바꾸고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몸속 붓기를 가라앉히며 1년 뒤에는 병원 침대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게 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힘을 방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웃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로 내 신장 상태에 따른 상극 음식의 위험성을 명확히 깨달았고, 둘째로 신장 사구체를 살리는 3가지 황금조합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셋째로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던 칼륨 부담을 줄이는 조리 비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으며, 마지막 넷째로 내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건강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영상 아래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분의 다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며 제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노년 건강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사과는 반드시 짠 음식을 피하고 따뜻하게 익히거나
검은 콩무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녹슬었던 신장 필터를 새 것처럼 부활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살리는 귀한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신장이 약해 고생하시는 지인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정성 가득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